안녕하세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패션디자인 비즈니스학과 교수 안민영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랑 패션에 관한 산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보편적인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우리 버버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버리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하나의 클래식한 브랜드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도 쉽게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버리의 이제 창시자는 토마스 버버리. 그래서 이 토마스 버버리를 우리가 이제 그 버버리를 1856년 어떤 이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면서부터 버버리라는 브랜드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기후가 안 좋고 눈이나 비가 많이 오고 이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기후에 맞는 하나의 레인코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이 토머스 버버리는 이제 그런 재킷이나 코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제 그런 코트를 개발해야겠다. 그런 코트의 디자인을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데서 출발한 게 버버리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버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눈, 비, 영국의 그런 흐린 날씨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고 있던 중에 이제 게버딘이라는 소재가 1891년도에 개발이 되었고, 1895년 이런 이제 게버딘 소재에 대한, 그러니까 방수 소재. 우리가 게버딘 하면은 이제, 트윌이라 그래서, 이제 경사에 이제 사선 무늬가 들어간 그런 원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방수를 하고 그러니까 실에다가도 방수를 하고 원단이 나온 이후에도 방수를 통해서 굉장히 그런 눈이나 비에도 적합한 원단을 개발하게 되었죠. 그게 버버리가 이제 탄생하고 버버리의 이 코트가 많은 사람들로서 애용하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소재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영국의 군인들에게까지도 흘러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영국의 군인들은 어떤 무거운, 방수가 된다라는 거는 일단 코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무거운 그런 방수 코트를 대신해서, 좀 더 가볍고 이런 버버리의 방수복을, 입게 되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끌고, 이제 그것이 바로 트렌치 코트, 버버리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버버리에 대한 이 방수 코트는 타이로켄 방수 코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단추가 없이 벨트를 통해서 입는 그런 디자인이 처음엔 되었는데, 이제 그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버버리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렌치 코트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버리는 굉장히 이제 또는, 전진하는 기사의 모습, 버버리 브랜드의 이제 전진을 의미하는 프로썸 로고가 나오게 되었고, 이제 이런 프로썸 로고처럼 굉장히 버버리의 브랜드는 이제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라는 의미의 어떤 로고까지 개발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런 이제 로고의 형태를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프로썸 로고를 보시고 있습니다. 버버리의 명성은 사실 버버리가 1800년대 이제 후반,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가면서 많은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잘 맞물려서 의복이 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수 코트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은 군인들에게도 쓰였지만 어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핫 이슈가 되는 부분에는 항상 버버리 브랜드가 함께한 이제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극의
최초로 도달한 아문제 역시 버버리의 소재, 게버딘 소재를 이용한 텐트나 옷,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최초의 이제 대륙을 횡단한 비행기에서의 그 비행사의 조종사복도 버버리의 그 의복으로 제작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버리는 사회 환경 변화와 항상 맞물려서 항상 탑에 위치해서 지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버버리의 브랜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또한 2차 세계대전, 우리가 버버리가 이제 게버딘이라는 소재가 개발되고 군용 코트, 그러니까 군복에 있어서 많이 사용을 했고,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군용 코트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 군용 코트에 대한 너무 아까움, 디자인이라든가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아까움으로 계속해서 그 코트를 입게 되었고, 그게 일반인들에게까지 인기가 있게 되면서 버버리의 그 명성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굉장히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그 40년대 영화의 주인공들도 버버리의 코트를 입고 나와서 이제 영화를 찍고, 그 다음에 그런 인기는 사실 1989년 영국에서 그 왕실 인증까지 받으면서 버버리는 굉장한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이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 패션이라는 거는 항상 그 탑의 위치에 우리가 굉장히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 시대적인 흐름을 잘 읽지 못한다면 구식으로 밀려나고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인기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진 게 하나의 패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버리 역시 1980년대 이제 90년대 이제 초반 해서 이제 버버리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크무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렇게 찍어져 나오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 이제 영국의 그런 건달족, 차부족이라는 이제 건달 패션족 들이 그 버버리의 체크를 이용한 어떤 모자라든가 이제 그런 디자인을 입고 다니면서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이제 멀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1990년대 이제 초반, 90년대 초반 이제 전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버버리 역시 새로운 경영과 새로운 디자인,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현재 트렌드에 맞는 변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했고, 이제 세계적인 그런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CEO의 영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모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시대의 가장 트렌드, 핫 이슈의 어떤 모델의 영입,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토마스 베일리 같은 어떤 신진 디자이너들의 영입을 통해서 구식의 이미지를 벗은 젊은 느낌으로 디자인 탈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버버리는 다시 사람들의 어떤 사랑 속으로 사람들에게 이 현대의 트렌드에 맞는 하나의 브랜드라는 이미지로 다시 한번 이제 황금 시대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렇게 브랜드가 지금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고 시대가 지나도 그 트렌드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건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에도 발맞춰야 하는 게 하나의 패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그 어깨가 넓던 그런 버버리 코트는 요즘에 이제 그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어깨를 좀 좁혀준다거나 이제 이런 디자인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다시 얻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버버리는 오늘날에는 젊고 감각적인 럭셔리 브랜드로서 찬사를 받는 위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버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패션이라는 건 영원한 클래식이 있죠. 영원한 클래식이 있지만 과연 이 패션이라는 거는 시대의 흐름, 어떤 트렌드에 발맞춰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버버리의 브랜드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